이번 시간 학습할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먼저 뉴캐슬병은 제1종 법정 가축 전염병으로 백신 의무 접종 질병입니다. 감수성 축종으로는 닭, 메추리, 꿩이 있으며 오리류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뉴캐슬병의 발생 특징으로는 첫째, 농장 간 개사 간 전파는 감염딸개 분비물이나 분변이 사람의 의복, 신발, 차량, 특히 차 바퀴, 난좌, 장비 같은 기구 등에 묻어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공기 전염이나 난개 대전염, 즉 계란을 통한 전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개군에서 1년과 관계없이 발생 2주 이내 대량 폐사가 발생할 정도로 전염력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습니다. 병원 바이러스는 파라믹소 바이러스과의 루블라 바이러스 속에 속합니다. 항원형은 일종이나 바이러스주에 따라 항원성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주에 따라 병원성이 크게 다르고 개배나 병아리에 대한 병원성의 근거를 두어 바이러스를 강독, 중간독 및 약독의 세 가지로 대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입 경로 및 유입 추정 연도입니다. 1962년에 인도, 영국, 인도네시아 등의 나라에서 최초로 보고된 질병으로 그 이후 동남아시아, 유럽, 중동 국가 등으로 전파되었으며 양계 산업이 국제적으로 방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대규모화하기 시작한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아프리카, 남미, 북미 등이 전부 피해권 내로 들어가는 등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국내의 경우 뉴캐슬병은 1927년도에 처음 발병 보고되었습니다. 임상 증상과 병변으로 먼저 주요 증상입니다. 첫째, 닭은 대개 무기력하고 잘 먹지 못하며 특별한 증상 없이 심하게 침울하게 있다가 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감염 초기 호흡기 증상을 나타내며 녹색 설사를 보이는 개체가 관찰됩니다. 셋째, 회복된 개체는 뇌염의 후유증으로 목을 비꾸는 신경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란하는 닭에서는 심한 산란 저하를 보이는데 백신 접종에 의한 면역 수준에 따라 산란 및 회복 속도에 차이가 납니다. 주요 병변으로는 기관 내 발적, 충혈, 출혈 등 소견이 관찰되며 선위, 십이지장과 췌장 같은 장, 맹장 편도 등 내부 소화장기에 출혈 소견이 관찰됩니다. 예방 대책으로는 먼저 백신 접종으로 기초 백신과 보강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하고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량과 사람 출입을 제한하며 주기적인 소독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합니다. 제시되는 내용은 뉴캐슬병의 백신 프로그램입니다. 백신 프로그램은 농장 환경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양계 수의사의 권고에 따라야 합니다. 백신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예방접종의 경우 다발지역 및 발생 농장과 인접한 농장은 위험농장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병원체 유입 시 질병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등 철저한 차단 방역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주기적인 혈청 검사를 통하여 항체가 낮을 경우에는 예방접종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즉시 추가 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분무용 백신은 음수 접종법보다 분무 접종법이 효과적이며 분무 접종 시에는 분무 입자 크기가 백신 효능에 영향을 주므로 반드시 제조회사에서 권장하는 백신 접종 분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프로그램으로 각각 기본 프로그램과 위험농장 프로그램으로 구분하고 있으니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방역 시 방역 조치 및 대책입니다. 양계장에 뉴캐슬병이 발병되면 이동 제한, 살처분 명령 등의 조치가 되기 전에
대개 폐사되므로 예방접종을 적기에 접종해야만 합니다. 뉴캐슬병 소독은 청소, 1차 소독, 1차 검사, 2차 소독, 2차 최종검사 순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청소는 소독액을 사용하기 전에 소독이 되지 않는 오염물질이나 먼지, 분변 등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건물 표면이나 펜장치 및 기자재 등이 소독제에 쉽게 노출되도록 하고 말라붙은 분변이나 먼지, 기름기 등도 제거합니다. 분변이나 사료, 깔집, 기타 오염된 물건 등을 제거하여 매몰하거나 소각합니다. 다음 1차 소독입니다. 소독 과정에서 사람이나 기계류 등에 의해 재오염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소독은 건물 천장, 벽면, 바닥 등의 순서로 하고 모든 건물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합니다. 소독이 완전히 끝난 건물이나 지역은 끈 등을 이용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경고판을 부착합니다. 다음은 1차 검사입니다. 성공적인 소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은 다음 사항을 중점으로 점검합니다. 첫째, 세척 및 소독될 수 없는 목재 등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의 여부. 둘째, 게사의 벽면이나 기타 기자재에 유기물이나 찌꺼기가 남아있는지의 여부. 셋째, 오염된 사료나 찌꺼기 등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의 여부를 점검합니다. 넷째, 매몰지나 소각장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효과적으로 소독되었는지의 여부. 다섯째, 세척 및 소독액의 배수가 잘 되었는지의 여부. 끝으로 출입구 등에 통제선이 있고 경고 표지판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2차 소독은 1차 소독 때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고 1차 소독 후 약 14일 뒤 실시합니다. 2차 최종 검사는 1차 검사 때와 동일하게 실시하나 1차 검사 감독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실시하고 소독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재소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닭 전염성 기관지염은 제3종 법정 가축 전염병으로 감수성 축종은 닭입니다. 발생 특징으로는 먼저 세계 대부분 지역 가금류에서 발생하고 있는 호흡기 질병으로 환절기에 다발합니다. 그리고 잠복기가 36시간 이내로 짧고 전염력이 강하여 일단 개산에 발생하면 며칠 내에 축산의 개군 전체로 확산됩니다. 또한 농장 간, 개사 간 전염은 주로 감염된 닭의 분비물이나 분변이 오염된 사람의 의복, 신발, 차량, 난주와 같은 기구 등에 묻어서 이루어지고 난개 대전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발생 형태로 신장형 IB와 호흡기형 IB가 있습니다. 폐사율은 호흡기형의 경우 5% 이내, 신장형의 경우 10에서 50%에 이르는데 대장균증 등 복합 감염 시 폐사 피해가 심합니다. 국내의 경우 육개 및 어린 닭에서는 폐사와 증체 저하가, 산란 성게에서는 산란 저하 및 계란 품질 저하가 문제가 됩니다. 다음은 임상 증상과 병변으로 주요 증상에는 호흡기 증상, 산란 저하, 신장염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면 먼저 호흡기 증상으로는 골골거림, 기침, 재채기, 심하면 콧물, 눈물이 관찰되기도 하는데 호흡기 증상은 어릴수록 심하며 증체불량으로 개체 간 층아리가 심합니다. 다음, 산란 저하는 연령에 따라 산란 저하 피해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첫째, 이주령 이하 병아리는 미성숙 수란관 손상 및 수란관 낭종 형성으로 알을 낳지 못하는 무산개가 됩니다. 둘째, 2에서 12주령 육성개는 호흡기 증상이 가볍게 나타날 수 있지만 회복 후 자연 면역이 형성됩니다. 셋째, 12주령부터 산란개 시 이전에서는 산란을 시작한 후 산란 피크가 지연되고 표준 산란 곡선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으로 성개로 성성숙이 시작되는 15주령 이후에는 수란관에 심한 손상이 나타나나 연강란, 무강란, 기역란 및 난질 저하를 동반하는 산란 저하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신장염으로 신장형 IB에 감염될 경우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소견으로 신장염으로 인한 백색 설사와 탈수증으로 폐사율 30%까지 피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폐사 닭을 부검해 보면 신장이 종대되고 밀가루를 뿌린 듯
하얀색의 요산이 침착된 소견이 관찰됩니다. 예방 대책으로는 먼저 백신 접종으로 기초 백신과 보강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하고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량과 사람 출입을 제한하며 주기적인 소독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합니다. 호흡기 질병이므로 사육 환경 개선, 특히 개사 환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백신 프로그램은 농장 환경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양계 수의사의 권고에 따라야 합니다. 백신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닭 전염성 후두기 관염은 제3종 법적 가축 전염병으로 감수성 축종에는 성게, 칠면조, 꿩, 공작 등이 있습니다. 발생 특징으로는 첫째, 전염은 감염계와의 근거리 접촉 전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염 속도는 뉴캐슬병이나 닭 전염성 기관지염보다 느립니다. 둘째, 중추 이상의 성게에서 주로 발생하며 폐사율은 5에서 10% 정도 되고 감염 닭은 1년 이상 병원체를 복용하기도 합니다. 임상 증상과 병변으로는 호흡기 증상이 있습니다. 개구 호흡과 함께 객혈 증상으로 감염계 주변 케이지에 객혈 흔적이 발견되며 폐사계를 부검해보면 후두에 치즈 모양의 노란색 이물질이 관찰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생독 백신을 저만으로 접종하여 예방하여야 하며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량과 사람 출입 제한과 주기적인 소독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개두의 감수성 축종에는 닭을 포함한 대부분 조류가 해당됩니다. 발생 특징으로는 피부 가피 형성의 건성개두와 구강과 호흡기 점막의 점막 가피 형성의 습성개두가 있습니다. 임상 증상과 병변으로 건성개두는 털없는 피부에 가피와 두창을 형성하며 산란계에서 산란저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습성개두는 입안, 인후두, 기관의 발두를 형성하며 기관점막의 하얀 위막을 형성하여 호흡곤란과 질식사를 나타내어 폐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여름철 모기 활동기 이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접종 일령에 따라 3주령 이전인 경우 단침을, 8에서 16주령인 경우 쌍침을 사용합니다. 닭 마이코플라즈마병의 감수성 축종에는 닭, 칠면조, 오리가 해당됩니다. 발생 특징으로는 먼저 마이코플라즈마 갈립셉티쿰 MG균 전파는 감염계와 직접 접촉으로 일어나는 수평 전파 또는 감염된 모계로부터 수직 전파되는 난개대 감염 전파도 가능합니다. 마이코플라즈마 시노비의 MS균도 수직 및 수평 전파가 모두 가능합니다. 끝으로 마이코플라즈마균은 외부에서 1에서 4일, 길게는 7일까지 생존할 수 있으며 감염 후 12에서 21일의 잠복기를 갖고 이후 빠르게 전파되어 감염 후 4주 이후면 개군의 90% 이상 이환됩니다. 모계가 감염되었을 때에는 감염 후 4에서 6주 사이에 가장 높은 난개대 전염률을 보입니다. 이번에는 임상 증상과 병변입니다. 먼저 MG 감염증은 감염된 닭에서 만성 호흡기 질병에 의한 호흡음과 콧물, 기침 등의 임상 증상이 관찰되며 사료 효율의 감소와 체중 저하, 산란계에서는 낮은 수준의 산란율 감소가 일어납니다. 감염된 닭의 기낭은 혼탁해지며 기포가 관찰되고 대장균과 복합 감염되면 섬유소성 간 포막염, 복막염, 심해막염 소견이 동반됩니다. 다음 MS 감염증으로 MS균 감염에 의한 임상증상 발현은 주로 4에서 16주령에 관찰됩니다. 감염된 닭은 벼슬의 창백, 파행, 성장지연과 함께 관절의 종창이 흔히 나타나며 관절 내강에서는 집 색깔의 점도가 매우 높은 화농성 삼출물이 쉽게 관찰됩니다. 다음 치료 및 예방 대책에서 마이코플라즈마의 치료제로는 타이로신, 스트랩토마이신, 겐타마이신 등이 사용되며 난개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생제를 계란에 직접 접종할 수도 있습니다. MS균에 의해 이미 병변이 발생한 이후에 항생제 처치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항생제 처치에 의해 감염된 개군이 완벽히 청정개군으로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생독 및 사독 백신 사용이 가능하며 특히 산란계 농장의 경우
효과적인 개군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백신에 의한 예방이 추천됩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백신은 살아있는 균의 병원성을 약하게 만든 생백신이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MX 백신은 없습니다. 끝으로 마이코플라즈마 예방으로는 차단 방역과 동시 입식 및 동시 출하로 농장 내 다일령 개군을 두지 않는 형태의 개군 관리가 권장됩니다. 그리고 입식 후 차단 방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닭 전염성 코라이자의 감수성 축종은 닭입니다. 발생 특징으로는 첫째, 5주령 이상의 닭에서 주로 발병하며 한 번 감염되면 평생 동안 보균계로 남아 균을 전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잠복기는 24시간에서 28시간 정도이며 보통 감염된 닭과의 접촉으로 질병이 전파되며 임상 증상이 발현된 이후엔 2에서 3주 정도 질병의 경과를 취합니다. 2012년 이후 국내에서는 산란계와 유경종계에서 주로 발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임상 증상과 병변에서 주요 증상으로는 산란 중인 유경종계에 감염될 경우 50% 이상의 산란율 저하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며 5% 미만의 폐사율을 보입니다. 일반 체란계에서는 유경종계보다 임상 증상이 심하지 않으며 30% 내외의 산란율 감소가 나타나지만 특별한 폐사율 증가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주요 병변으로는 전염성 코라이자는 호흡기 질병으로 다른 질병과 같이 안면이 붓고 눈곱이나 결막염 증상이 관찰됩니다. 가장 특징적인 병변은 눈 바로 밑에 있는 안화 하동이 종대되고 이곳을 절개해보면 누런색 콧물이 관찰됩니다. 산란 중인 닭에서는 난포 파열이 특징적으로 관찰되고 또한 육수가 비대칭적으로 커지는 병변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치료 및 예방 대책으로 닭 전염성 코라이자 치료제로는 페니실린, 암피실린, 테트라사이클린, 스트랩토마이신 등이 사용됩니다. 예방접종의 경우 국내에서는 사독 백신이 시판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인체의 혈청형 ABC형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A형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염성 코라이자 예방으로는 차단 방역과 동시 입식 및 동시 출하로 농장 내 다일령 개군을 두지 않는 형태의 개군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봉입체성 간염, 심낭수종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봉입체성 간염, 심낭수종증에 있어서 감수성 축종은 닭입니다. 발생 특징으로는 첫째, 닭 개체 간 전염인 수평 전염과 난개대 전염인 수직 전염을 통해 전파가 일어납니다. 특히 산란 중인 종개가 감염될 경우 후대 병아리에 수직 전염이 이루어져 문제가 됩니다. 둘째, 주로 육개와 토종닭에서 문제되는 질병으로 발병 시기는 주로 3주에서 6주령이며 간혹 1주령 전후나 성기에서도 발생합니다. 셋째, 폐사가 3에서 4일간 급증했다가 갑자기 폐사가 줄어드는 발병 패턴을 보입니다. 넷째, 농장 피해가 심한 경우 대부분 닭 전염성 빈혈이나 간보루병 등 면역 억제 질병과 복합 감염으로 문제가 되어 발생합니다. 끝으로 병원체는 환경 저항성이 강하며 요오드계, 글루타알데히드계 소독제 등 일부 소독제에 대하여만 소독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임상 증상과 병변입니다. 주요 증상으로 첫째, 감염 초기 병아리는 웅크리는 자세를 취하고 감염 개체는 피모가 거칠고 침울합니다. 둘째, 폐사계를 부검해보면 폐사계의 간은 정상적인 간보다 창백하고 출혈이나 괴사반점 등이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심낭수종증으로 폐사한 경우 폐사계에 심장을 싸고 있는 외막에 물이 심하게 차 있는 심낭수종 증상이 특징적으로 관찰됩니다. 끝으로 간혹 일부 개체에서는 선이나 근위에 염증이나 괴사가 관찰되기도 합니다. 예방 대책으로는 첫째, 최근 국내에서 사독 백신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농장 상황에 따라 백신 접종을 검토합니다. 둘째,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량과 사람 출입을 제한하며 주기적인 소독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합니다.
셋째, 복입체성 간염, 심낭수종증 피해를 악화시키는 원인인 닭 전염성 빈혈과 감보루병에 대한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하도록 합니다. 끝으로 사료 곰팡이 오염, 단수, 환기 불량, 부적절한 온도 등 악화된 사육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다음 닭 전염성 F낭병은 제3종 법정 가축 전염병으로 감수성 축종은 달기고 오리류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발생 특징으로는 중추 이하의 병아리에서 발병하는 면역 억제성 질병으로 육계보다 산란계에서 피해가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농장 간 개사 간 전파는 사람, 차량, 기구 등에 주로 묻어서 이루어지는데 난개대 전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염력이 강하여 수일 이내 개사 전체로 질병이 확산되며 병원체가 환경 저항성이 강해 한번 발병한 개사는 계속 발병할 수 있습니다. 요오드 복합체, 알칼리 제제, 포름알데히드 계통의 소독제를 사용해야 소독 효과가 있습니다. 끝으로 초기 증상을 보인 후 3일 전후로 폐사가 급증했다가 급속히 감소하는 발병 패턴을 보입니다. 임상 증상과 병변에서 주요 증상으로는 먼저 감염 연령에 따라 병증과 발생 피해 차이가 많이 나는데 3주령 이하는 별다른 증상은 없지만 면역기관의 손상이 심합니다. 3주령에서 6주령은 면역 억제는 약하나 증상과 폐사가 심합니다. 국내 유행 감보루병의 경우 40% 이상이 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게는 증상이 없는 감염입니다. 다음, 고열로 인한 오한으로 웅크리고 떨면서 서로 몰려있는데 자세히 보면 감염된 개체들은 털이 서 있고 거칩니다. 그리고 흰색 수양성 설사를 하므로 항문 주위가 지저분하고 석회가루가 묻어있는 것처럼 굳어있어 설사로 인한 심한 탈수로 폐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주요 병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염계를 부검해보면 감염 초기에는 F낭 출혈을 동반한 종대를 보이고 감염 5일 이후에는 심한 F낭 위축 소견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선위, 비장, 흉근, 대퇴부 및 맹장편도의 출혈 소견이 관찰되며 흉선의 위축 소견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예방 대책으로는 차량과 사람의 출입 제한과 축사 내외 소독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생독 백신으로는 중간독과 중간독 플러스 백신이 주로 사용되며 개군 모체 이행항체 수준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백신 접종 시 양계 수의사의 권고를 받습니다. 그럼 백신 접종 시기를 확인해 보세요. 대장균증의 감수성 축종은 닭, 오리, 메추리, 꿩 등 모든 가금류에 있습니다. 발생 특징으로는 모든 닭 소화기 속에는 정상적으로 대장균이 있으며 분변을 통해 외부 환경으로 배출됩니다. 호흡기성 질병에 감염된 닭은 외부에 널려있는 2차로 대장균에 쉽게 감염되며 면역 억제된 닭들도 기회감염 위험성이 높습니다. 닭들은 대장균에 평생 동안 감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다양한 병변이 관찰됩니다. 감염 경로는 외부 환경에 널리 퍼져 있는 대장균을 직접 흡입하기 때문에 호흡기계의 감염이 가장 높으며 산란 중인 닭 총배설강을 통해 상행성으로 수란관 감염도 됩니다. 또한 어린 병아리는 배꼽 감염도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임상 증상과 병변입니다. 주요 증상으로 닭은 되게 무기력하고 잘 먹지 못하며 병변이 나타난 부위에 따라 다양한 임상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신 감염으로 폐혈증이 나타난 닭에서는 심한 호흡기 증상으로 콧물과 기침이 보이며 깃털은 불량하고 증체율 저하에 따른 위축 소견이 관찰됩니다. 주요 병변으로는 먼저 기낭염은 기낭이 불투명해지고 흰색 또는 노란색의 섬유소성 삼출물로 덮여 있습니다. 다음 심낭염은 심낭이 매우 혼탁하고 흰색의 섬유소성 염증 반응이 관찰됩니다. 수란관염의 경우는 감염된 닭의 난소로부터 내려온 난포 난황들이 수란관 내에 정체되고 쌓여서 염증성 난황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 확장된 난관을 볼 수 있습니다. 관절막염 및 골관절염은 전신 폐혈증을 지나 만성 경과 시 무릎 관절이 붓고 열감이 있으며
관절 내강에서 농이 관찰됩니다. 그 외 기타 병변으로 눈에서 전완구염, 간포막염, 종란이나 부화장의 위생불량에 의해 난황염 및 제대염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치료 및 예방 대책에서 치료는 다른 세균성 질병과 같이 여러 가지 항생물질 및 설파제가 치료약제로 사용됩니다. 가금에서 분리되는 병원성 대장균들이 많은 약제의 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의사에 의한 신속 정확한 조기 진단과 농장별 약제 감수성 시험에 의한 효과적인 약제 선택과 투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독은 오염된 공기에 의한 호흡기 감염이 많기 때문에 종 개장에서부터 부화장을 거쳐 일반 양계장까지 일관되게 규칙적인 소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으로 예방접종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닭 대장균증에 효과가 높은 사균 백신이 종계와 산란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닭에 감염하는 대장균의 혈청형이 너무 많아 단일의 공통 백신의 농가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장별로 유행하는 균을 분리하고 직접 자가 백신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료내 항생제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매번 대장균 감염이 나타나는 종 개장 및 산란계에서는 대장균 백신의 사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이것으로 가금류 질병의 종류 1에 대한 학습을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할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추백리의 감수성 축종에는 닭, 칠면조가 해당됩니다. 발생 특징으로는 감염 경로에 따라 난개대 전염, 수평 전염, 매개 전염이 있습니다. 난개대 전염은 감염된 종개에서 생산된 종란내로 가금티푸스균이 이행하여 부화된 병아리로 전파되고, 수평 전염은 동일개군 또는 개사 내에서 감염된 개체인 닭의 분변 등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비감염된 개체로 전염됩니다. 끝으로 매개 전염의 경우는 감염된 개체의 분변 등이 사람, 축산기구, 차량 등의 다른 수단을 통해 매개되어 다른 개군, 개사 또는 농장에 비감염된 개체로 전염되는 것을 말합니다. 추백리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된 박멸대상 질병입니다. 임상 증상과 병변으로 병아리는 소수의 감염된 개태아가 있는 수정란을 부화할 경우 부화율의 감소가 있습니다. 감염된 신생 병아리는 허약하거나 신속하게 죽고 4일에서 5일령에 이환율과 폐사율이 증가합니다. 아픈 병아리는 졸고 허약하며 항문 주위에 석고 모양의 흰색 분변이 붙어 있습니다. 폐사는 2주에서 3주령에서 가장 많고, 살아남은 닭들은 크기가 불균이라며 성장이 지연되고, 이들 중 다수는 보균계가 되어 병원체를 퍼뜨립니다. 폐사율은 다양하며 100%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성게는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고 보균계가 됩니다. 다만 난소가 감염된 경우는 산란 저하가 생기고 종종 보균란을 낳기 때문에 부화율에 저하가 생깁니다. 주요 병변으로 병아리는 간, 비장, 신장이 종대되거나 간에 회백색 괴사반점이 보이고 폐, 심근, 근위 등의 회백색 결절이 보이기도 합니다. 성게는 일반적으로 병변이 거의 없고 드물게 난포기형, 결절성 심근염, 심낭염이 보입니다. 예방대책에 있어서 감염계에 대한 치료는 보균계를 영구화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추백리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개군으로부터 보균계를 제거하고 추백리에 걸리지 않은 개군에서 생산된 종란을 적절하게 소독된 부화기에서 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추백리균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부화장과 농장에서의 철저한 차단 방역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가금티푸스의 감수성 축족은 닭입니다. 가금티푸스의 발생 특징은 수직감염, 수평감염, 매개감염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감염된 종개에서 생산된 종란내로 가금티푸스균이 이행하여 부화된 병아리로 전파되는 난개대 전염, 동일개군 또는 개사 내에서 감염된 개체인 닭의 분변 등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비감염된 개체로 전염되는 수평 전염, 감염된 개체의 분변 등이 사람, 축산기구, 차량 등의 다른 수단을 통해 매개되어 다른 개군, 개사 또는 농장에 비감염된 개체로 전염되는 매개 전염이 가능합니다. 갈색 닭이 감수성이 높아 갈색 달걀을 낳는 산란계에서 발병률이 높으며 육계는 주로 난개대 감염에 의한 피해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령의 닭들이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된 개군에서는 산발적으로 군데군데에서 폐사체가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임상 증상과 병변에서 주요 증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린 병아리에서는 식욕부진, 설사와 폐사 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개대 전염 시에는 부화율이 저하되고 폐사추와 약추가 증가하게 됩니다. 성게에서도 폐혈증에 의한 폐사가 꾸준히 나타나고 안면 창백, 벼슬과 육수의 위축, 산란 저하,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된 닭에서는 황색 또는 녹색의 설사변이 관찰됩니다. 주요 병변으로 난황 흡수 상태가 불량하게 나타나고 간장, 비장, 신장 등이 종대되거나 간에 회백색의 괴사반점이 보이고 폐, 심근, 군위 등의 회백색의 작은 결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게에서는 특징적으로 간이 종대되고 청동색으로 변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간 표면에서 괴사반점을 관찰할 수 있고 심한 비장과 신장의 종대, 장염 등이 나타납니다. 다음 치료 및 예방 대책입니다. 가금티푸스의 약품 치료는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종기에서는 감염개군이 확인될 경우 도태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데 그 이유는 약제 투여로 질병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보균계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살모넬라는 세포 내에서 기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약하더라도 닭에서 균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용계의 경우에는 적절한 항생제 투여로 증상을 완화시키고 폐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인균을 분리하여 약제 감수성 검사로 유효한 약제를 선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체란계와 같은 실용계군에서는 티푸스 감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백신 접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생균 백신과 사균 백신이 이용 가능하며 백신 접종은 반드시 가금티푸스 감염 전에 실시되어 체내의 방어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부화장과 농장에서의 철저한 차단 방역 생활화로 기계적 수평 전파를 막아야 합니다. 가금 콜레라는 2종 법정 가축 전염병으로 야생 조류, 특히 물에 사는 새, 닭 및 지보리 등에 감염되어 급성 폐혈증을 일으키고 심장 및 근위 출혈, 간의 다발성 괴사반점 등의 유관적인 병변을 보입니다. 닭의 경우 가금 콜레라에 감염되면 급성 또는 만성의 임상 증상을 나타내는데 보통 폐사율은 0에서 20% 수준입니다. 가금 콜레라의 병원체는 파스튜렐라균이며 현막이 균체의 외부를 덮고 있는데 현막의 항원형에 따라 A, B, D, E, F 5종의 혈청 그룹으로 구분됩니다. 가금 콜레라의 병원체인 파스튜렐라균의 균체 항원의 혈청형은 16종이 있습니다. 전염 경로에는 감수성 개군이나 군집 내로 보균계의 입식, 보균 야생조류와 설치류에 의한 오염, 호흡기 분비물, 접촉, 사체의 카니발리즘의 개군 내 수평 감염, 오염된 물, 사람, 개사장비, 백신 접종 기구 등의 기계적인 전파, 감염된 개나 고양이 등에 의한 교상이 있습니다. 닭이 가금 콜레라에 감염되면 임상 증상과 유관적 소견이 매우 상이한 급성 또는 만성의 경과를 취합니다. 따라서 주요 임상 증상을 숙지하고 있다가 질병이 의심스러우면 즉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가금 콜레라의 전파는 대부분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전파가 가장 중요한 질병 확산의 방법이며 일반 세균성 질병의 경우와 같이 분변에 의한 질병 전파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양계장에서 사육시설에 따른 질병의 발현 현상이나 임상 증상이 판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평사에서 사육되는 육용종계나 육계의 경우 개사에서 이동이 자유롭고 닭들 간의 접촉이 쉽기 때문에 가금 콜레라가 발생되면 질병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어 높은 발병률과 급성의 임상 증상을 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케이지에서 사육되는 닭, 특히 산란계의 경우 접촉 및 이동이 매우 제한됨으로써 가금 콜레라에 의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성의 임상 증상은 심한 침울과 쇠약, 움직임을 싫어함, 깃털 불량, 구강 및 비강 내 점액성 삼출물 분비, 호흡 곤란, 육수와 벼슬의 청색증, 수양성 설사, 원인체의 내독소에 의한 쇼크로 발병 시 몇 시간 이내에 폐사됩니다. 심장, 폐, 복부지방 및 소장에서 광범위한 점상 출혈, 간은 충혈되고 표면에 작은 흰색의 괴사반점이 다수 관찰됩니다. 부검 소견으로는 심장, 폐, 복강 내 지방, 장과 같은 내장 지방의 점상 출혈이 보이고 간에 다발성 괴사반점, 난포 파열 및 충출혈이 보입니다. 만성의 임상 증상은 급성 감염이 계속하여 발생되거나 병원성이 낮은 균에 의해 발병됩니다. 종창된 육수와 비동, 화농성 관절염, 종창된 흉골낭이 관찰되고 결막염과 호흡곤란, 지속적인 산란율 저하, 낮은 폐사율이 2개월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부검 시 복막염과 함께 폐렴, 안면 부종, 결막염, 육수에 치즈 모양 삼출물 저류가 있습니다.
부검 소견으로는 안면 부종, 섬유소성 복막염이 보입니다. 성공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하려면 효과적인 약제를 선발하고 일정 기간 연속적으로 투약해야 합니다. 심한 산란율 저하나 높은 폐사율을 나타내는 개구는 일주일 동안 약제를 사료에 첨가하거나 음수 투여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약제로는 설파메독신, 설파메타진, 설파퀴녹사린, 노보바이오신 등이 있습니다. 가금 콜레라 예방을 위한 양계 농가의 조치사항은 농장 내 야생조류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고 양계장 내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농장 내 외부에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산란 중인 성게가 더욱 감수성이 높으므로 성게와 병아리는 따로 분리 사육합니다. 닭보다 오리가 가금 콜레라균의 감수성이 높아 최고 50%까지 폐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물이 있는 웅덩이나 호수에 방사를 하지 말고 실내에서만 사육하고 가금류를 사육하는 축주는 물이 있는 호숫가나 바닷가의 왕래를 삼가하며 원인균인 파스튜렐라 멀토시다는 모든 소독약제 알데히드제, 포르말린제, 염기제 등에 쉽게 죽기 때문에 일반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질병은 제2종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본 질병이 발생된 농장은 철저한 방역 조치와 함께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요 증상 및 부검 소견이 대장균증 등 다른 질병과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관할 가축방역기관이나 수의과학검역원 등에 의뢰하여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닭 전염성 빈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닭 전염성 빈혈의 감수성 축종은 닭입니다. 닭 전염성의 발생 특징으로는 첫째, 난개대 수직 전파와 수평 전파를 통해 전염이 일어납니다. 둘째, 3주령 이내 어린 병아리에서 발병하여 피해가 발생합니다. 셋째, 폐사율은 10에서 60%로 다양한데 특히 면역 저하로 대장균증, 봉입체 간염, 심낭 수종증 등 2차 감염 시 피해가 심합니다. 넷째, 병원체는 환경 저항성이 강하여 요오드계, 글루타알데히드계 소독제 등 일부 소독제에 대하여만 소독 효과가 있습니다. 임상 증상과 병변입니다. 닭 전염성 빈혈의 증상은 심한 빈혈로 인하여 혈액이 묽고 폐사계를 부검해보면 골수의 단면은 정상 골수에 비해 황백색으로 변색되어 있습니다. 혈액 응고장애로 대퇴부나 날개 등에 피하 출혈이 생깁니다. 예방 대책으로는 시산 전 종계 백신 접종인 생독 근육 주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주기적인 소독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합니다. 닭 뇌척수염은 제3종 법정 가축 전염병으로 신경성 질병입니다. 감수성 축종으로는 어린 닭이 있습니다. 발생 특징으로는 첫째, 어린 병아리에서 신경 증상을 나타내는 신경성 질병입니다. 둘째, 감염된 종개가 낳은 알이나 알에 묻은 분변 등을 통하여 후대 병아리에서 발병합니다. 셋째, 폐사는 6주령 이내의 어린 병아리에서만 나타나며 폐사율은 25% 정도 됩니다. 다음은 임상 증상으로 6주령 이내 병아리에서 운동실조나 다리, 날개, 목 마비 증상, 몸을 떠는 진전 증상 등의 신경 증상을 보입니다. 예방 대책으로는 백신 접종을 통한 종개 면역이 중요합니다. 12에서 14주령 때 생독 백신을 음수 접종합니다. 산란 중이거나 6주 이전 어린 병아리에서는 백신 접종을 금합니다. 마렉병은 제3종 법정 가축 전염병으로 감수성 축종에는 닭, 메추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렉병의 발생 특징입니다. 마렉병은 말초신경과 각종 장기의 종양을 형성하는 종양성 질병입니다. 질병의 잠복기가 수개월이기 때문에 중추 이상의 닭에서 발병하며 감염닭의 깃털이나 닭 비듬 등이 묻은 먼지를 흡입함으로써 전염됩니다. 다음, 임상 증상과 병변으로 마렉병에 감염된 일부 개체에서 다리에 마비가 오는 신경 증상이 관찰되는데
다리 마비 증상은 대개 한쪽 다리에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염 개체는 만성 감염으로 인하여 쇠약해지고 빈혈, 설사 등이 나타납니다. 부검 시 간, 신장, 비장, 심장, 생식기 등 각종 장기의 종양이 관찰되며 간혹 눈에 종양이 발생하여 실명하는 개체도 있습니다. 예방 대책으로는 1일령이나 부화 직전에 마렉병 생세포 백신을 접종하는데 1일령의 경우는 피하 접종을 합니다. 닭 진드기 감염증은 2017년 8월 유럽발 살충제 계란 사태가 터지면서 닭 진드기 및 비펜트린, 피프로닐 등 살충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닭 진드기 피해는 가금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치료 비용과 생산성 저하 비용을 합하여 수당 1유로가량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닭 진드기 발생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닭 진드기는 최근 몇 년간의 이상 고온 현상으로 4월부터 10월 초까지 번식이 왕성한 시기가 길어지면서 문제가 심각해졌고 과거 방식의 농약성 살충제로 구제하는 방법을 고수하는 덕분에 계란의 농약 오염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온습도가 상승하는 4월 이후부터는 겨울 동안 살아남은 충란과 성충이 다시 부화 및 활동을 시작하면서 계산의 닭 진드기 군집이 폭발적으로 급증하였습니다. 흡혈을 못하게 하면 닭 진드기가 성장이나 발육, 번식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상 증상과 병변으로 닭 진드기의 고농도 감염, 지속적인 흡혈 시 산란계에서는 빈혈 증상을 나타나게 되며 폐사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병아리, 중추기에 감염되면 증체가 정상 성장 곡선과 비교하면 둔화 및 쇠약해집니다. 보통 90%에 미치지 못하는 산란 피크를 보이게 되며 산란 지속 기간도 불안정해집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산란계는 개사의 소등 시간에 주변 개체를 쪼는 카니발리즘 증상을 보이며 ND, AI, IB, SG, MG, MS 등과 같은 질병의 감수성이 증가합니다. 가금티푸스는 닭 진드기가 전파하여 산란계에게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키는 중요한 병원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닭 진드기의 예방을 위해서는 전문 방역 위생관리업자와 상의하여 농장에 적합한 닭 진드기 종합방제법을 구축해야 합니다. 닭 진드기의 생활사와 흡혈 기피제를 이용한 방법인 방제 골든타임을 적용하여 99.9% 효과적으로 사멸시키고 입추 전에 소독과 청소를 완료 후에는 반드시 개사 내와 닭 진드기 예상 이동 경로에 실리카 도포를 하여 닭 진드기의 재감염을 효과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는 입추 전 소독 및 청소를 3번 실시하고 닭 진드기 디펜스 사료를 급여하여 동물복지 차원의 닭 진드기 예방에 힘쓰는 것입니다. 오리 바이러스 간염은 제2종 법정 가축 전염병으로 감수성 축종은 오리입니다. 오리 바이러스 간염의 발생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린 오리에서 발병하는 질병으로 감염 3일 내지 4일 만에 폐사될 정도로 급성으로 진행됩니다. 감염된 오리 또는 배설한 분변과 접촉에 의해 전염되며 감염 일령에 따른 감수성 차이로 폐사 피해가 달라지는데 1주령 이내 발병 시 폐사율 95%, 1주에서 3주령 발병 시 폐사율 50% 내외, 4주령 이상 때에는 폐사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임상 증상과 병변입니다. 건강하던 오리가 갑자기 침울하다 한쪽으로 쓰러지게 되고 목을 뒤로 젖히면서 발버둥 치다가 급사합니다. 폐사된 오리를 부검해보면 간이 부어있고 간에 심한 출혈 소견이 나타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1일령 병아리에 생독 백신을 접종합니다. 차량과 사람을 출입 제한하며 소독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리메릴라 감염증의 병원체는 리메릴라 아나티 페스티퍼로 21개 혈청형 중에서 국내 발생은 1, 4, 7, 16의 4개 혈청형으로 1과 7형이 병원성이 강합니다. 리메릴라 감염증의 감수성 축종은 오리입니다. 발생 특징으로는 주로 호흡기로 감염되며 그 외에도 경구나 발바닥 상처를 통해 감염되고 연중 발생하나 환절기 및 동절기에 많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임상 증상과 병변입니다. 리메릴라 감염증은 1주에서 8주령, 특히
3주에서 6주령에서 많이 발생하고 5에서 75% 폐사율이 나타납니다. 회복된 오리는 위축되어 있고 감염된 오리는 사료 섭취 감소, 피모가 거칠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재채기, 녹색 설사, 보행 곤란, 머리와 목이 떨리고 뒤틀리는 신경 증상, 혼수 상태, 갑작스러운 폐사가 나타납니다. 그 외 섬유소성 심해막염, 간포막염, 기낭염, 뇌막염, 비장종대 등이 나타납니다. 끝으로 예방을 위해서는 질병 진단을 통해 감수성 있는 약제를 선발하여 투약해야 합니다. 폐사된 오리는 신속하게 매몰 또는 소각 처리하고 올인 올아웃 사육 방식을 준수합니다. 축사 소독,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밀사를 방지해야 합니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이것으로 가금류 질병의 종류 2에 대한 학습을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할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조류 인플루엔자는 조류가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야생조류가 자연 숙주로 알려져 있으며 닭, 칠면조, 메추리 등의 가금류에 감염될 경우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질병입니다. 대표적인 인수공통 전염병에 속하며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의 질병 전파가 종간장벽이 있어 쉽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간혹 일어나기도 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병원형, 혈청형, 법적 구분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구분됩니다. 다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혈청형은 A, B, C형으로 크게 구분되며 모든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에 속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혈청아형은 바이러스 표면에 존재하는 혈구 응집 항원의 특성에 따라 H1에서 H16까지 16종이 있으며 뉴라미니 다아제라는 효소 단백질의 특성에 따라 N1에서 N9형까지 9종으로 구분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와는 다르게 박쥐에서는 H17N10, H18N11형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H5형 및 H7형의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세계 동물보호기구에서 발생 보고를 의무화한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된 국가방역 대상 질병입니다. 다음은 조류 인플루엔자의 병원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오르토믹소 바이러스과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속으로 분류되며 음성가닥 RNA 바이러스로서 다른 종류의 RNA 바이러스와는 달리 서로 다른 8개의 RNA 분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혈구 응집소와 뉴라미니 다제의 표면 항원 유전자와 M, NP, PB2 등의 6개의 내부 유전자로 나뉘어지는데 병원성은 주로 HA 유전자와 관련이 있으며 HA 단백질 분절 부위에 특정한 병원성 관련 유전자 배열을 나타내면 고병원성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감염 숙주 특이성과 관련이 가장 많은 유전자는 HA 및 NA 유전자이나 다른 내부 유전자들도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혈청형은 크게 A, B, C형 3종으로 분류되며 그중 B형과 C형은 사람에게 감염되고 A형 바이러스는 사람을 비롯하여 닭, 칠면조, 야생오리, 돼지, 말, 밍크, 물개 등 다양한 종류의 척추동물에 감염됩니다. A형 AI 바이러스는 다양한 A형이 있는데 바이러스 표면에 존재하는 혈구 응집소의 특성에 따라 H1부터 H16까지 16종이 있으며 뉴라미니 다하제라는 효소가 나타내는 표면 단백질의 특성에 따라 N1부터 N9까지 9종의 A형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H형과 N형을 조합할 경우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론적으로 16 곱하기 9, 총 144종의 A형이 존재하게 됩니다. 숙주의 종류에 따라서 감염될 수 있는 AI 바이러스의 A형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류에는 144종의 A형 모두가 감염될 수 있지만 조류의 종속에 따라 감수성과 질병 발현 여부는 각기 다릅니다. 야생조류 중 특히 오리, 도요새 등의 물새류는 감수성이 높은 편이어서 AI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임상 증상이 없이도 상당량의 바이러스를 체외로 배출합니다. 돼지에서는 H1 및 H3형이 주로 감염되며 사람에 감염되는 HA형은 H1, H2, H3에 국한되었지만 근래에 들어 H5, H7 및 H9형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A형의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그 바이러스의 유전자 배열에 따라 병원성 등 그 특성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변이는 서로 다른 두 A형의 AI 바이러스가 동일 개체의 동시 감염이 일어났을 경우 복제 과정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간의 유전자 재편성으로 인하여 항원성의 대변이가 일어날 수 있으며 그 외에 항원성 소변이, 전변이 등에 의하여도 소규모의 변이가 일어나며 항원성 소변이는 전변이가 장기간 누적되어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 3차례에 걸친 사람 독감의 대유행은 모두 대변이에 의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른 2종의 AI 바이러스 간의 유전자 재편성이 일어나면 이론적으로는 256종의 유전자 배열이 서로 다른 AI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AI 바이러스는 모두 H5 또는 H7형에 속하는 것이었지만 자연계에 존재하는 H5나 H7형의 AI 바이러스는 대부분 비병원성 또는 저병원성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나 극히 드물지만 때로는 야생조류에서 가금류로 종간의 전파가 이루어져 숙주가 변할 경우나 또는 야생조류의 바이러스가 오리나 거위 등을 거쳐 닭이나 칠면조의 가금류로 전파되어 왔을 경우 유전자의 급격한 변이가 일어나 H5 또는 H7형 AI 바이러스 중 일부가 고병원성의 특성을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4년 멕시코에서 H5N2, 1999년 이탈리아에서 H7N1, 그리고 2004년도 캐나다에서 발생하고 있는 H7N2에 의한 HPAI는 닭이나 칠면조에서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시작되어 이것이 확산되고 지속적으로 순환 감염되면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변이되어 고병원성을 나타낸 사례입니다. 따라서 H5 또는 H7형의 AIV가 국내에서 분리될 경우에는 저병원성이라 할지라도 HPAI 바이러스에 준하여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연 생태계의 야생조류, 특히 청둥오리나 가창오리와 같은 물새류에는 다양한 종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들 야생조류에서는 아무런 질병을 일으키지 않으며 지볼이나 거위에 감염되어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파 방법으로는 직접 접촉에 의한 전파, 간접 접촉에 의한 전파, 장거리 전파가 있습니다. 직접 접촉에 의한 전파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주로 전파되는 방법입니다. 즉,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야생 조류나 가금류는 분변과 같은 배설물로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배출하게 되며 야생 조류의 경우 서식지의 물과 먹이 등이 이러한 배설물로 오염된 후 다른 개체가 이를 섭취하거나 접촉하면서 질병이 전파되게 됩니다. 간접 접촉에 의한 전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염된 닭이나 오리의 분변 1g에는 수백에서 수백만 마리의 닭, 오리를 감염시킬 수 있는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된 분변이 차량이나 사람, 사료, 사양관리 기구에 묻어 전파가 일어나며 가까운 거리는 쥐나 텃새와 같은 야생동물에 의하여도 기계적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 간 전파 등 장거리 전파는 주로 야생철새의 이동에 따라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중국, 동남아 등 HPAI 발생국으로부터 오염된 냉동 닭고기나 오리고기, 생계란 등에 의해서 유입될 수 있으며 해외 방문자 등 사람에 의하여 유입될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닭에서 HPAI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수시간에서 수일 정도이며 OIE에서는 최대 잠복기를 2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군의 크기나 최초 전염 경로, 사양관리, 환경 등에 따라 잠복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개체별로 보았을 때 대체로 수시간에서 수일 이내의 짧은 잠복기를 가집니다. 임상 증상으로는 우선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닭, 오리, 메추리, 칠면조 등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매우 다양하여 잘 먹지 않고 기운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면이 붓거나 재채기 등의 호흡기 증상, 설사, 산란율의 급격한 감소, 벼슬 등 머리와 다리 부위에 출혈에 의한 청색증을 볼 수 있습니다. 폐사율은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0에서 100%까지 다양한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개군 또는 칠면조에서는 폐사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며칠 이내에 100%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닭의 임상 증상을 살펴보면 갑작스럽게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고 죽기 직전 벼슬이나 다리의 청색증, 머리와 앞면의 부종이 확인되며 급격한 전파와 높은 폐사율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닭의 부검 소견으로는 안검에 심한 충출혈이 있으며 기관 내 발적 소견과 점액량 삼출물이 저류되어 있고 폐에 충출혈이 확인됩니다. 심장 표면에 지방 내 점상 출혈이 있을 수 있고 선위 및 근위 점막에 출혈이 있거나 신장의 종대와 경미한 요산 침착, 골격근의 반상 출혈이 있을 수 있으며 간장의 심한 유약과 췌장의 흰색 괴사 소견은 흔히 관찰됩니다. 산란 중인 닭의 경우 난포 파열과 충출혈이 특징인 병변입니다. 오리의 임상 증상은 감염되는 바이러스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종오리는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이외에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육용오리에서는 감염되는 바이러스의 종류나 오리의 일령에 따라 거의 임상 증상이 없는 경우에서 높은 폐사율을 보이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오리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잠복 감염원 또는 전파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검 소견으로 종오리의 경우 난포 파열, 혈중 난포, 위축 등이 특징적으로 관찰되며 육용오리는 심근의 충출혈, 췌장의 다발성 괴사, 간장의 종대와 유약, 심장 표면의 지방 내 점상 출혈, 신장의 종대, 폐의 충출혈이 특징입니다.
2003년 국내 첫 HPAI 발생 농가인 산란계 농장과 종오리 농장으로 축종에 따라 확연히 다른 병원성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2008년 발생한 HPAI 바이러스를 2주령 유경오리와 30주령 종오리에 실험적으로 감염시킨 결과 어린 오리는 100% 폐사했지만 종오리의 경우 50%의 폐사율을 보여 일령에 따른 병원성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를 진단하기 위해 병리 조직 검사, 유전자 검출과 바이러스 분리 등의 항원 검사 및 항체를 검출하는 혈청학적 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병리 조직 검사는 부검 소견 및 병리 조직 소견 관찰하는 것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에 의해 나타나는 특징적인 소견으로 1차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정밀 진단 방법 중 항원 검출법으로는 감염된 동물의 조직 유제액에서 바로 유전자를 검출하는 유전자 검사법과 조직 유제액을 종란에 접종하여 바이러스를 분리 배양하는 바이러스 분리 배양법이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법은 조직이나 분변 등의 시료에서 직접적으로 유전자를 추출하여 RT-PCR 등의 방법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특이 유전자를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실시간 유전자 검출법으로 1차 스크리닝 검사를 하여 조류 인플루엔자 유무와 함께 H5 또는 H7형인지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6시간에서 12시간 이내에 결과가 나와 빠른 방역 조치를 위해 1차 실험실 정밀 진단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바이러스 분리 배양법은 기관 또는 총배설강의 면봉 채취 시료, 분변 또는 폐사체 조직 등의 시료를 9일령에서 11일령의 발육란에 접종해 4에서 5일간 37도씨에서 배양한 후 요막액을 채취하여 혈구 응집 여부를 검사합니다. 양성으로 확인된 요막액은 유전자 검사법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혈청형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혈청학적 방법으로 이를 최종 확인합니다. 혈구 응집 항원의 유전자 분절 부위에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해 고병원성 유무를 판정합니다. 항체 검출법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후 동물 체내에서 생성되는 항체를 검출하는 혈청학적 검사는 한철겔 침강 반응이나 효소 면역 측정법 및 혈구 응집 억제 반응 검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검사 모두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공통항체를 검출하는 방법이며 혈구 응집 억제 반응 검사는 각 혈구 응집 항원을 이용하여 혈청형에 대한 특이적인 HI 반응을 검사하여 특정 혈청형에 대한 항체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혈구 응집 억제 반응 검사를 모든 혈청형에 대해 실시할 수는 없어 흔히 H5, H7, H9형 등 주요 혈청형에 국한하여 검사를 실시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 농가의 자율적인 차단 방역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농가 출입구에 소독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가축 구입, 사람, 차량 등의 출입을 제한시키고 불가피하게 출입할 경우에는 철저한 소독을 실시한 후 출입하여야 합니다. 농장 내 각 축사별로 발판 소독조를 별도 설치 운용하며 전용 장화로 갈아 신어야 합니다. 관리자는 물론 사양관리 관련 기구 등도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소독제 효과는 유기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낮게 나타나므로 매일 발판 소독조를 교체하고 항상 세척 후 소독을 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축사별로 내부에서 신는 장화를 따로 비치하여 축사 외부에서 바이러스를 묻혀서 축사 안으로 옮길 수 있는 여지를 줄여야 합니다. 야생조류가 축사, 사료창고, 분뇨 처리장 등에 접근하지 않도록 문단속 및 그물망 설치 등의 차단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새 도래지 방문은 자제합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국으로의 여행은 자제하며 여행 후에는 입국장 내 농림축산건협본부에 신고하고 소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축에서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하여야 질병의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국내외 질병 발생 상황에서 국내 발생 사례부터 살펴보면
국내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발생 사례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에는 4월 1일부터 5월 12일 42일간 H5N1형으로 총 33건 발생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12월 29일부터 다음해 2011년 5월 16일까지 총 139일간 53건이 발생되었는데 이 중 야생조류 검출은 20건으로 H5N1형이 나타났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에는 전체 393건이 발생되었는데 이 중 야생조류 검출은 58건으로 H5N8형이 나타났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에는 전체 419건 중 야생조류에 의해 총 65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 H5N6형이 발생 건수 343건 중 야생조류에서 52건, H5N8형에서 발생 건수 76건 중 야생조류 1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에는 2017년 11월 17일부터 다음해 2018년 3월 17일까지 총 120일간 22건이 발생되었는데 이 중 야생조류 검출은 12건으로 H5N6형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해외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발생 사례입니다. 혈청형 국가별 HPAI 발생 현황을 보면 2018년에는 H5형이 아프가니스탄, 불가리아, 러시아 등에 총 96건, H5N1형이 네팔,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에서 총 37건, H5N2형이 대만, 러시아에서 108건, H5N6형이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등의 국가에서 114건 발생하였고 H5N8형이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만 등에서 총 176건, H7N3형이 멕시코에서 총 4건, H7N9형이 중국에서 총 5건 발생하여 전체 35개 국가에서 54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에는 H5형이 러시아, 불가리아, 방글라데시에서 총 6건, H5N1형이 네팔, 베트남, 부탄, 인도, 중국에서 38건, H5N2형이 대만, 이집트에서 96건, H5N5형이 대만에서 총 3건이 발생하였고 H5N6형이 덴마크, 베트남, 중국 등에서 총 11건, H5N8형이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46건, H7N3형이 멕시코에서 33건, H7N9형이 중국에서 1건 발생하여 전체 21개 국가에서 23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이것으로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학습을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할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신고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11조에 따라 닭, 오리 등 감수성 동물이 급작스럽게 폐사율이 높아지거나 산란율이 저하되는 등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축을 발견한 관리인을 포함한 축주나 수의사, 사료 판매자, 동물약품 판매자가 즉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는 시군구 및 읍면동에 1588-4060으로 하거나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위생연구소, 가축위생시험소, 축산위생사업소, 축산진흥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로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신고 번호는 1588-9060이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를 할 경우 방역관리과에 합니다. 의심축 신고 상황 보고 체계는 읍면동에서 시군으로, 다음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보고하고 최종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고합니다. 관리인을 포함한 축주나 수의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 등으로부터 의심축 신고를 받은 기관은 축주에게 먼저 농장 내에 머물도록 지시하고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합니다. 그리고 농장의 가축, 분뇨, 장비, 물품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이 될 때까지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합니다. 또한 모든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고 농장 내 모든 사람의 외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며 즉시 시도 가축방역기관 및 검역본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축산 관련 종사자 등이 의심축을 신고한 경우에는 AI 긴급행동지침, 수의사 등에 대한 조치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다음은 청소, 세척 및 소독 요령으로 이에 대한 기본 원칙은 첫째, 발생 농장의 최초 청소, 세척 및 소독은 시군에서 농장주와 공동으로 실시합니다. 둘째, 발생 농장의 농장주는 재입식 시까지 주 2회 이상 세척 소독을 실시하며 셋째, 시군 관계관은 매주 1회 이상 발생 농장의 세척 및 소독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국가동물방역 통합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다섯째, 농장 내 오염물은 살처분 폐기 완료 후 48시간 이내 처리합니다. 기구 및 장비에는 스키로더, 포크레인, 리어카, 삽, 곡괭이 같은 장비와 차량, 고압 세척기나 물 호스, 브러쉬, 수세미 같은 세척기구, 소독제, 생석회, 살포기구, 소독용구, 소독조, 소독통, 바가지 등이 있고 피복, 장화, 모자, 장갑, 마스크, 보호안경, 방역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소, 세척 및 소독 절차로 먼저 농장 출입구 통제, 세척 및 소독에 대해 알아보면 가축방역관은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가 중 양성농가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사람 및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며 불가피하게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발생지인 농장 소독을 위해서는 감독관이 발생지를 사전 답사하여 모든 사건이나 조치, 기타 제반 사항 등을 기록하고 필요한 시간 추적 및 소독 절차를 작성하는 등 사전 점검을 해야 합니다. 다음 발생 농장에 대한 소독 실시 요령입니다. 여기서 발생 농장이란 예방적 살처분 농가 중 양성 농가와 H5, H7 항체가 검출되어 해당 가축이 살처분된 농가 및 환경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농가를 말합니다. 발생 농장의 축사 소독은 1단계부터 4단계로 나누어 실행하는데 먼저 시장 군수는 발생 농장 축사 1단계 소독을 살처분 후 즉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우선 축사 내 바닥 및 분뇨 소독 처리가 되지 않은 농가는 축사별로 내부의 한 곳으로 모아 2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생석회를 도포하거나 생석회수 살포 또는 유효 소독제를 충분히 살포하여 소독을 실시합니다. 다음 훈증 소독은 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에 따라 품목 허가를 받은 훈증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축사 내 밀폐가 중요하며 12시간 이상 또는
훈증 소독제 용법 및 용량에 명시된 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 소독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에 의한 병원체 전파 방지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훈증 소독제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소독 전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합니다. 둘째, 훈증 전 축사 내 소독 대상이 아닌 기계 기구는 모두 축사 밖으로 이동합니다. 셋째, 훈증 소독 시 마스크, 안면 보호 장비, 호흡기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 실시합니다. 넷째, 훈증 소독 중에는 소독 중 편말 사용으로 소독 중 장소 내 출입을 금지합니다. 훈증 소독제 사용 시 응급조치 요령으로는 눈에 자극이 있을 때 수분간 물로 조심히 씻습니다. 피부에 접촉했을 때는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로 씻고 의복에 오염됐을 경우 벗고 세탁 후 사용합니다. 연기를 흡입했을 때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에서 편안한 자세로 안정을 취하고 호흡기 증상이나 자극 등이 지속되면 의료진의 진찰을 받도록 합니다. 훈증 소독을 실시한 다음에는 축사 내의 소독제 냄새를 제거해야 합니다. 훈증 소독은 오전에 실시하고 12시간 이상 또는 소독제 용법에 명시된 소독 시간 이상 경과 후 다음날 아침까지 환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 발생농장 축사 2단계 소독입니다. 먼저 청소는 축사 내 천장, 벽면, 케이지, 바닥의 순서로 세정제 겸용 소독제를 분무한 후 동일한 순서로 실시합니다. 축사 내 분뇨, 털, 각종 물품 등을 청소하고 구석진 곳 등 제거하기 어려운 분뇨 딱지는 토치 또는 램프로 소각하며 축사 내 청소 과정에서 나온 분뇨, 털 등은 소각 또는 매몰 발효 처리합니다. 다음은 축사 내로 연결되는 전선을 외부와 차단하여 분무 소독에 의한 합선 등 화재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축사 내 전기 콘센트, 스위치 등은 비닐로 봉하고 세척 소독 실시 후 소독 수건으로 문질러 소독을 실시하는데 전기 콘센트 등에 물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컴프레서를 이용하여 물기를 제거하거나 자연 건조시켜야 합니다. 소독액으로 천장, 벽면, 케이지, 바닥의 순서로 세척 소독을 실시하며 축사 내 기구에 손상을 주지 않는 소독제를 선택하고 유기물이 끼어 있으므로 소독량 농도를 높여 희석합니다. 소독액으로 세척 소독을 동시에 실시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축사 내 바닥 및 분뇨 소독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독제를 선택합니다. 다음 훈증 소독은 축사 출입문, 환기통을 완전히 닫고 외부와 통할 수 있는 틈을 막아 밀폐시킵니다. 12시간 이상 훈증 소독을 실시하며 포름알데히드 훈증 소독은 동절기에는 소독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내부 온도를 높이거나 축사 내 열풍기 사용을 권장합니다. 이때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발생농장 축사 3단계 소독은 2단계 소독 실시에 따른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야 하며 2단계의 세척 소독, 훈증 소독 요령에 따라 소독을 실시합니다. 발생농장 축사 4단계 소독은 3단계의 소독 실시에 따른 미흡한 점을 보완합니다. 2단계의 세척 소독, 훈증 소독 요령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4단계 소독을 완료한 후 입식시험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번에는 농장 내 사용약품 창고 등과 거주자에 대한 소독 실시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농장 내 사용하다 남아 냉장고에 보관 중인 사용약품에 대해서는 매몰 등으로 폐기하거나 창고 등에 모아 밀폐 훈증 소독 또는 소독 수건 등으로 닦아 소독을 실시합니다. 농장 내 사료 창고, 축산 도구, 창고 사택에 대하여는 밀폐시키고 훈증 소독을 실시합니다. 농장 내 사무실 또는 휴게실이 있는 경우에는 청소와 소독을 일제히 실시하고 출입구에는 발판 소독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농장 내 거주자 및 작업자의 신발, 장화, 작업복, 장갑, 모자 등은 소독수에 담가 소독하고 세탁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매몰 또는 소각을 권장합니다. 이번에는 분뇨 처리 장비, 도구 등에 대한 소독 실시 요령으로 먼저
분뇨 처리에 사용된 스키드 로더 등 운반 장비에 대하여는 작업 완료 즉시 내외부에 묻어있는 분뇨 찌꺼기를 철저히 제거하고 소독한 다음 1일 1회 이상 세척 소독과 충분히 건조시키는 과정을 3일간 실시하고 반출을 허용합니다. 다른 발생 농장에 분뇨 처리에 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축 방역관의 감독하에 1일 2회 이상 세척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분뇨 처리에 동원된 장비는 7일간 다른 비발생 가금 사육 농장 및 관련 시설로 이동을 금지하며 농장 밖으로 분뇨를 운반하는 경우 출입 시마다 운반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차량 적재함에 덮개를 씌워 운반 시 분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차량 등의 장비의 경우 작업자가 접촉하는 운전대, 발판, 좌석과 같은 접촉 부위에 대하여도 소독 수건 등을 이용하여 철저하게 소독하여야 하며 축주 등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도 접촉 부위를 철저하게 소독합니다. 분뇨 처리 도구인 삽, 괭이, 리어카 등 농장 내 사용 도구에 대하여 충분히 세척하고 수회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축사 내외 및 주변 소독에 사용한 고압 분무기 등 소독 장비에 대하여도 소독액을 이용하여 운반기구, 고무호스, 손잡이 등을 소독합니다. 먼저 농장 주변 지역 소독의 경우 농장 진입로, 농장 내 주요 통행로, 축사 주변, 분뇨 처리장 등 오염 가능 지역에 대하여 소독액이 흠뻑 젖도록 수회 반복하여 소독을 실시합니다. 살처분 장소는 살처분이 완료된 후 살처분 장소를 철저히 소독하고 살처분에 사용된 기구, 장비 또는 운반 차량 등에 대한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합니다. 다음 매몰 장소 소독은 매몰이 완료된 후 철저히 소독하고 매몰에 사용된 장비와 운반 차량 등에 대한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합니다. 또한 살처분 장소로부터 매몰 장소에 이르는 운반 경로를 철저하게 소독하고 사체를 소각한 경우 소각장은 사체가 완전히 소각된 후 소독을 실시합니다. 발생 농장에서 출하된 가축을 도축한 도축장 소독은 우선 발생 농장에서 출하된 모든 도체를 폐기 조치합니다. 계류장 및 가축의 운반에 이용된 모든 차량을 유효한 소독약으로 소독하고 세척한 다음 다시 소독액으로 최종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도살실 작업실, 식육 또는 장비의 보관 및 취급을 위해 사용된 모든 장소 또는 용기는 식품 취급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세척제를 사용하여 고압 세척을 실시합니다. 탈의실 옷장 등은 세척제를 사용하여 세척 소독을 실시하고 가능하다면 도축 설비는 고온 스팀 등의 방법으로 소독합니다. 시 도지사는 당해 도축장의 세척 소독이 종료된 후 소독 대상의 건조 상태 등을 검사하여 소독이 효과적으로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도축장 영업자에게 영업을 재개하도록 명령하여야 합니다. 그 외 청소 세척 작업 인력 관리 및 사용 장비 등 방역 조치를 위해서는 AI 긴급 행동 지침 9, 살처분 및 사체 처리 요령의 2.1.4 사체 처리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사전 조치 사항을 참조하고 항원 항체 음성 판정 농장을 포함한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대한 청소 세척 및 소독 요령은 AI 긴급 행동 지침 발생 농장의 소독 실시 요령 중 1, 2단계 소독 방법을 준용합니다. 끝으로 부화장의 소독은 AI 양성이 확인된 부화장의 경우 발생 농장의 소독 실시 요령 4단계 소독 실시 요령에 따라 실시하고 음성 부화장의 경우에는 발생 농장의 2단계 소독 실시 요령에 준하여 소독을 실시합니다. 소독제는 비누 및 세정제, 염기제제, 산성제제, 알데히드 제제, 산화제, 그 밖의 여러 가지 성분의 혼합제제로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소독 효과가 공인된 제품의 하나입니다. 먼저 비누 및 세정제는 세척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소독 효과를 반감시키는 유기물질, 먼지, 기름 등을 제거함으로써 소독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비누나 세정제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소독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더운 물, 브러쉬, 수세미 등을 사용하면 세척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염기제제는 가성소다나 탄산소다가 사용됩니다. 비용이 저렴하여 대단히 소독에 적절하며
세척 과정에 나오는 지방이나 유기물질에 대한 비노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 유기물질이 많은 축사, 가옥, 뜰, 하수구, 쓰레기 등의 소독을 실시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가성소다의 경우 2%, 탄산소다의 경우 4%가 되게 하고 가성소다는 부식성이 매우 강하고 페인트를 벗기기도 하므로 사람 및 차량, 기계기구 소독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생석회는 동물용 의약품은 아니지만 사체 및 토양 소독제로 주로 이용되며 토양에서는 pH 11에서 12의 강한 알칼리성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사멸합니다. 산성제제는 기구류 등에 폭넓게 적용이 되며 다른 강산에 비하여 독성이 적습니다. 염산용액은 2%로 사용하며 소독 효과는 10분이면 가능합니다. 콘크리트나 금속성 기구류에 대해 부식성이 있으며 다른 소독제를 적용하기 힘든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데히드 제제는 글루타 알데히드는 일반적으로 1에서 2%의 농도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유기물질에 일부 오염되어 있어도 소독에 효과적입니다. 금속성 물질에 대해서는 부식 효과가 있고 생체에 독성이 있으며 대단위로 적용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포르말린 용액은 포르말린을 8%로 희석하여 사용하고 포름알데히드 훈증 소독은 축사 내부나 차량 내부 등 공간 소독에 탁월한 소독 효과를 나타냅니다. 소독 공간은 건조하고 밀폐되어야 합니다. 포름알데히드 가스는 15시간에서 24시간 동안 소독을 요하며 독성이 강하고 소독 후에는 완전히 환기시켜야 합니다. 산화제는 산화작용에 의하여 바이러스 단백질을 파괴하는 것으로 주로 염소계 또는 산소계 성분으로 구성됩니다. 차염소산은 중성 pH 6에서 9일 때 가장 효과적이며 유기물이 있을 경우 소독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어마 이소시안산 나트륨은 차염소산에 비해 유기물이 있어도 비교적 효과가 있습니다. 버콘 S와 같이 복합염 및 산류의 복합 소독제도 조류 인플루엔자 소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석회는 사체 및 토양 소독제로 주로 이용되며 토양에서는 pH 11에서 12의 강한 알칼리성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살아남지 못하게 됩니다. 토양 소독 시 살포량은 제곱미터당 300에서 400g이 적당합니다. 적용 대상에 따른 소독 방법으로 발판 및 차량 소독, 토양 및 바닥 소독, 생석회 취급, 분뇨 소독, 이동 통제 초소 소독으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발판 및 차량 소독에 있어서 소독조는 신발이나 차량 바퀴가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하며 주당 2에서 3회 교환해 줍니다. 염기제제, 알데히드 제제 등 비교적 유기물에 강한 소독제를 사용합니다. 차량 소독에는 주로 산성제제나 염기제제, 염류 및 산성복합제를 사용합니다. 토양 및 바닥 소독의 경우 가축이 없는 축사바닥의 소독은 주로 생석회나 가성소다를 이용합니다. 생석회는 동물용 의약품이 아닌 화공약품이며 산도 11에서 12의 강염기로서 평당 약 1kg을 뿌려줍니다. 물을 바닥에 먼저 뿌린 후 생석회를 뿌려주거나 물로 5% 생석회액을 만들어 살포합니다. 유제액을 만들 때는 먼저 물을 넣고 생석회를 조금씩 넣어야 하며 보관 시에는 물기가 닿으면 화재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수분이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주위의 인화성 물질은 모두 치워야 합니다. 물과 접촉하면 200도씨 정도의 열을 내면서 강알칼리와 열에 의해 소독 효과를 보이며 사체에 뿌리면 쥐 등 설치류의 접근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람과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절대로 사람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농가에서 생석회를 안전하게 취급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숙지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습기나 물과 접촉 시 높은 열이 발생되므로 화상에 주의하고 사용할 때 보안경 및 안전보호구를 필히 착용 후 취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습기나 물이 있는 곳을 피하고 예리한 물건과 혼합 저장을 피해야 합니다. 보관 중 던지거나 포장을 손상시키지 말고 개봉한 제품은 사용 후 밀폐 또는 비닐로 덮어 밀봉하고 어린이 손에 닿지 않도록 보관할 것을 통보합니다. 분뇨 소독에서 분뇨는
농장 내에 매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상 매몰하지 못하는 경우 축사별로 내부의 분변을 한 곳으로 모아 생석회를 도포하거나 소독약을 살포한 후 비닐 등으로 덮어 밀폐 보관합니다. 발생 농장에 매몰하지 못한 분뇨는 30일이 경과되고 분변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농장 내에 매몰하거나 60일이 경과되고 분변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때 가축 방역관의 감독하에 농장 밖으로 반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 통제 초소의 소독 실시는 차량 바퀴 소독을 위하여 부직포를 깔거나 도로에 차량 소독 시설을 설치하고 도로 양 옆에 분무 소독기를 설치합니다. 차량이 서행할 수 있도록 수신호 또는 방지턱을 설치하거나 차선을 축소합니다. 소독약은 한 가지 종류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소독제 선택 시 주의사항은 소독제는 소독 목적물에 유효한 것을 선택하여야 하고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은 종류의 소독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합니다. 소독약품 안전사용 수칙으로 첫째,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 사용할 것. 둘째, 다른 소독제와 혼합하거나 병행하여 사용하지 말 것. 셋째, 희석 배수를 반드시 지킬 것. 넷째, 사용 시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다섯째, 소독약에 사람이 과다 노출 시 즉시 물로 씻어낼 것. 여섯째, 차량 소독 시 창문을 완전히 닫은 후 실시할 것. 일곱째, 농산물 등을 적재한 차량은 비닐 등 사전 조치 후 소독할 것. 여덟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우의를 사용할 것. 끝으로 소독약 살포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먼저 축산농가 준수사항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비발생 지역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지역 방문을 금지하고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 차량 등에 대한 통제 및 소독을 철저히 합니다. 사육 가축에서 의심 증상이 관찰될 경우 즉시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또는 시도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발생지역, 보호지역, 예찰지역의 농장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은 2주 이상 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축산농가는 이러한 사람의 농장 출입을 금하고 쥐 등 설치류 구서 및 파리 등 매개곤충을 구제하고 축사 내외부를 주기적으로 세척 소독합니다. 그리고 가축의 투매나 홍수 출하를 자제하고 발생지역, 관리, 보호, 예찰지역에서 불법 반출한 닭, 오리 등 감수성 동물의 구입을 금지하고 이러한 가축을 판매, 운반해주는 업자를 가까운 경찰서나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합니다. 만약 이동제한 위반 농가와 이동제한 지역 가축을 불법 유통시켜준 운반업자나 이를 도축해준 도축장 영업자가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다음은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이동제한 지역에서의 준수사항입니다. 먼저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 농장 입식이나 농장 밖 반출 행위를 금지합니다. 단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장 군수로부터 도축장 출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육 중인 가축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가축 방역기관이나 현장 주재 가축 방역관에게 즉시 신고합니다. 농장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차량, 장비, 사람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출입구에 신발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하며 농장 출입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철저한 세척 및 소독제 살포, 일가 친척, 인근 주민의 농가 방문 최대한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행사장 출입 자제, 가축 운반 차량, 사료 차량 등의 출입 시 가능한 탑승자의 하차를 제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농장에서 별도의 장화를 제공해야 하며 농장 출발 시 차량 사람에 대한 세척 소독을 실시합니다. 발생지역 내 가축과 접촉한 사람은 당해지역 출발 이전에 손, 신발 세척 및 외부 옷에 소독제를 살포합니다.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의 분뇨를 야외에 살포하거나 농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보건소 등
의료관계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항바이러스 제제 제공 시 접종을 받거나 약을 복용합니다. 이번에는 살처분 사체 처리의 기본 원칙 가운데 공통사항으로 우선 살처분된 사체는 농장 내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농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체 처리 시 농장 내 오염물 및 오염 우려물에 대해 함께 처리하고 살처분 및 사체 처리 과정 중 농장 및 주변 지역의 오염 방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살처분 및 사체 처리는 가축방역관의 지도 감독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 살처분 작업 시 방역 관리입니다. 살처분은 축사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축사내 살처분이 방역관리상 어려운 경우에는 축사 밖에서 살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살처분 작업 시 축사내 먼지, 분변, 깃털이 축사 밖으로 비산되어 농장 내외부 및 인근 지역에 바이러스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축사 내 살처분의 경우 살처분 작업 전후 충분한 양의 소독제 또는 물을 축사 내부 공간에 고르게 살포하여 축사 내 부유물을 제거 후 축사 밖으로 사체를 운반합니다. 무창 계산은 산소 공급 중단 방법의 살처분 시 작업자 투입을 위한 강제 배기 전 충분한 양의 소독약 또는 물을 축산 내부 공간에 고르게 살포하여 부유물을 제거하고 배기구 주위에 소독제를 지속 살포하여 배기구를 통해 축사 밖으로 날리는 부유물 집중 소독입니다. 만일 차단막 설치 등으로 배기구에서 나오는 부유물 비산 차단이 가능한 축사라면 배기구 주변 소독제 살포 및 차단막 설치를 병행합니다. 축사 밖의 살처분은 살처분 대상 가축을 운반하기 전 충분한 양의 소독제를 축사 내부 공간에 고르게 살포하여 부유물을 제거한 다음 운반합니다. 그럼 매몰, 소각 등 사체 처리 시 방역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살처분된 사체는 액비대형 저장조, FRP, 렌더링, 소각, 미생물 처리 등 친환경적 사체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이들 방법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 매몰지 선정 기준에 따른 적정한 매몰 장소에 매몰합니다. 매몰 시에는 사체의 신속한 분해, 악취 제거 및 침출수 증발 등을 위해 미생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닭, 오리 농장 등 가축 분뇨 처리 요령의 기본 원칙입니다. 우선 농가에서 보유한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매몰 등의 방법으로 자체 처리한 후 보관하고 외부의 반출은 최대한으로 억제합니다. 농장주는 이동 제한 기간이 길어져 농가에서 보유한 처리 보관 능력으로 자체 처리 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독 처리한 후 시장 군수의 확인을 받아 외부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이 부족한 경우 당해 연도 가축 분뇨 처리 지원 사업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농장주가 농장에서 개분을 이동할 때 가축 분뇨법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합니다.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이동 제한 지역에서의 가축 분뇨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방적 살처분 등 농장 중 양성 판정 농장을 포함한 발생 농장, H5 및 H7 항체 양성 판정 농장, 환경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농장의 분뇨는 농장 내 매몰 후 당일 농장 내외부 등이 흠뻑 젖도록 철저히 소독한 후 축사 내부 외부를 21일간 1주 간격으로 3회 이상 소독을 실시합니다. 다만 위 농장들 중 분뇨의 매몰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각 축사별로 내부의 분변을 한 곳으로 모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데 우선 분변의 표면 전체에 생석회가 충분히 도포되도록 하여 보관하고 당일 축사 내부 외부를 철저히 소독한 후 21일간 1주 간격으로 3회 이상 소독을 실시합니다. 이때 생석회와 소독액 및 비닐 등의 접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생석회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축사 내 모은 분변에 유효 소독약을 살포한 후 비닐 피복 및 민치 커튼 등으로 밀폐 보관하고 당일 축사 내부 외부를 철저히 소독한 후 21일간 1주 간격으로 3회 이상 소독을 실시합니다. 발생 농장의 살처분 대상 동물에 대한 살처분의 경우 완료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분변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매몰 또는 발효 처리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다만 농장 내 퇴비사가 있어 축산의 분변을 일정한 방역 조치하에 퇴비사에 적재 후 또는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분변 검사 결과 음성이며 농장 내 퇴비장에 발효 후 비닐을 도포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식 시험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일 농장 밖으로 분뇨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살처분 완료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분변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때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반출을 허용하되 반출 기록을 유지하고 분뇨 운반 차량에 대한 세척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보호지역 3km 이내의 분뇨는 농장 내에 매몰하거나 이동 제한 기간 동안 축사내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산란계의 분뇨는 농장 내 이동을 허용하되 농장 밖으로의 반출은 금지합니다. 다만 발생 농장의 살처분 완료와 보호지역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닭의 분뇨가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이고 검역본부장이 보호지역 또는 예찰지역 내 공동처리장으로 이동을 승인한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반출이 가능합니다. 이동 제한 해제 시 보호지역의 분뇨에 대하여 농장 밖 반출을 허용하고 분뇨 운반 차량이 농장에 출입 시마다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찰지역 3km부터 10km에서 분뇨 처리는 이동 제한 기간 동안 농장 외부로 반출을 금지합니다. 닭의 분뇨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예찰지역 내 공동처리장으로 이동을 허용하는데 다만 예찰지역 내 공동처리장 또는 축분처리시설이 없거나 해당 시설이 분뇨 처리 및 수용 능력을 초과한 경우에는 인근 공동처리장 지정 승인을 받은 경우에 반출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 제한 해제 시 예찰지역의 분뇨에 대하여 농장 밖 반출을 허용하고 분뇨 운반 차량이 농장에 출입 시마다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장 군수는 분뇨 운반 차량을 지정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찰지역 닭 분뇨 운반 전용 차량에는 자체 제작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운반 차량에 대한 고압 증기 세차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방역 차량을 배치하여 분뇨 처리장 내외부를 소독한 후 분뇨를 상차합니다. 시장 군수는 감독관을 지정하여 소독 및 상하차 등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분뇨 운반 전용 차량 운행 시 농축협 직원 등을 감독관으로 지정하고 반출 농장에서 공동처리장까지 동승하여 소독 등 방역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운반 차량은 분뇨가 누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확실히 씌운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이동 제한 지역 외에 가축 분뇨 처리 중 오리의 경우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시도 또는 역학 관련 농장의 오리 분뇨는 전국적인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농장 외부로 반출을 금지합니다. 다만 장기간 AI 발생에 따라 오리 농장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동 제한 지역 내 닭 분뇨 처리 요령에 준하는 차단 방역 조치 이후 농장 외부 반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리 분뇨를 반출 허용 시 처리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시군은 관할 오리 농장의 지역별, 농장별, 처리시설별 분뇨 운반 및 처리 상황 관리 계획을 포함한 가축 분뇨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군은 분뇨 반출을 희망하는 오리 농장을 사전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받아 관리 대상에 포함합니다. 시도는 관할 시군의 계획서를 검토하고 분변 검사와 위험도 평가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승인 처리하고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은 분뇨 반출 처리를 희망하는 오리 농장 인근이나 AI 발생 지역 외에 위치하는 곳을 활용합니다. 가축 방역관은 분뇨 처리 업체 소독 시설 설치 등 방역 실태를 현장 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오리 분뇨 처리 업체로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농가에서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을 보유할 경우 최대한 자체 처리한 후 보관하고 외부 반출은 억제합니다. 또한 차량을 지정하여 1일 1농장 방문을 원칙으로 오리 농장을 방문하되 닭, 오리 분뇨를 함께 처리하는 시설인 오리 농장을 가장 마지막으로 방문합니다. 분뇨 차량은 AI 긴급 행동 지침에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 내 가축 분뇨 처리 요령을 철저히 준용하여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합니다.
지자체는 가축방역관을 통해 분뇨 반출 요령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미흡한 분뇨 처리 업체 및 농장은 분뇨 반출 허용을 금지합니다. 다음, 달개 분뇨를 전국적인 이동 제한 해제 이전에 반출하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에 반출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에서는 가축방역관이 현지 점검하여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반출 여부를 결정하고 반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육개 및 산란개의 분뇨는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하도록 합니다. 농장 내 보관이 어려운 경우 농장에 대한 AI 검사 후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반출하거나 건조시설 등에서 산란개의 분뇨를 건조시킨 경우에는 보관기간에 관계없이 반출을 허용합니다. 분뇨 처리장이 포화 상태로 인하여 농장 내 야적하는 경우에는 비닐을 깔고 쌓은 후 비닐을 덮어 비 또는 눈 등에 의한 유실 방지와 해충이나 야생동물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합니다. 다음, 시장 군수는 분뇨 운반 차량을 지정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분뇨 운반 전용 차량에는 자체 제작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분뇨 운반 전용 차량이 출하 농가를 변경할 경우에는 매번 고압 증기 세차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방역 차량을 배치하여 분뇨 처리장 내외부를 소독한 후 분뇨를 상차해야 합니다. 시장 군수는 감독관을 지정하여 소독 및 상하차 등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분뇨 운반 전용 차량 운행 시 농축협 직원 등을 감독관으로 지정하고 반출 농장에서 공동 처리장까지 동승하여 소독 등 방역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운반 차량은 분뇨가 누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확실히 씌운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매립을 위해서는 이동 제한 지역 내에 국공유지의 매립지를 확보하여 소독약품으로 처리한 후 매립하는데 이때 염산, 구연산 등 산재제, 생석회 등을 사용합니다. 다음, 가축 분뇨 내의 병원체 오염 차단 조치입니다. 우선 분뇨 처리 시설, 분뇨 저장조, 퇴비사 등의 차량 통제 및 소독,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이를 위해 차량 바퀴가 소독조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하고 차체는 분무 소독을 실시하며 야생조류, 설치류 등이 분뇨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분뇨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합니다. 농장에서 발생된 분뇨, 깔집, 톱밥, 왕겨 퇴비, 고형 축분 등의 외부 반출을 중단합니다. 끝으로 발생 농장 또는 이동 제한 지역 내 분뇨를 처리하려는 축분 공동 퇴비 처리장 또는 분뇨 처리 업체는 이동 제한 지역 밖에서 분뇨 반입을 중단하고 공동 처리장의 내외부에 생석회 도포하고 소독을 실시합니다. 닭, 오리 등 분뇨를 처리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는 가축 분뇨 운반 차량 세척 소독 요령에 따라 방역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축 분뇨 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표준 지침에 따라 방역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가축 분뇨 운반 차량 세척 소독 표준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축 분뇨를 처리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는 꼭 준수해 주세요. 이번에는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방역 조치입니다. 먼저 H5, H7형의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분리된 경우에는 발생 농장과 울타리나 구획이 없는 인접 농장에 한해 이동 제한 지역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동 제한 농가의 사육 가금류나 그 생산물을 이동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고 발생 농장과 울타리나 구획이 없는 인접 농장,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 중 정밀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농장에서 사육되는 가금류, 그 생산물 및 기타 오염 물건을 살처분 및 폐기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음, H5, H7형의 조류 인플루엔자 항체가 검출된 경우입니다. H5, H7형 항체 양성 농장은 HI 검사법에 의한 양성으로 판정된 농장을 말합니다. 다만 시도 가축 방역기관에서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역본부장은 비특이 반응에 의한 양성 반응의 경우 시도 가축 방역기관장에게 동일 개군에 대한 시료를 추가 채취하여 검사 의뢰하도록 하여 재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동 제한 지역의 설정은
H5, H7형 항체 양성 농장으로 하고, 이 경우 이동 제한은 시도 방역기관에서 항체 양성 판정된 시점부터 실시합니다. 이동 제한 대상은 이동 제한 농가의 사육 가금류 및 그 생산물이고, 살처분 및 폐기 대상으로 항체 양성 판정된 농장에 사육되는 가금류, 그 생산물 및 기타 오염 물건이 해당되는데, 이때 모체 이행항체로 판단될 경우에는 살처분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 기타 방역 조치로는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에 준하는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고, 인접 및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합니다. 높은 폐사율을 보이는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 분리된 바이러스가 실험실 검사 결과 병원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된 혈청형인 경우, H7N9 등 인체에 감염 위험이 있는 혈청형인 경우에는 H5, H7형 고병원성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합니다.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방역 조치는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실시 요령인 역학조사 관련 농장 등의 방역 조치 기준을 적용하되, 시도 가축 방역기관의 닭은 임상검사, 오리 등 다른 가금류 가축은 정밀검사를 해서 정밀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될 경우 검역본부에 확인검사를 의뢰하고, 음성일 경우 이동 제한을 해제합니다. 예방접종의 실시에 관한 내용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약이 개발되었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거나 검역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예방접종 가축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정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H9 혈청형의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하여는 농가 자율방역으로 전환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다만 국내 유행주의 효과가 증명된 예방약에 한합니다. 그 밖에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효율적인 예방약이 개발되었을 경우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입식 방법으로 H5, H7형 항체 양성 농장의 경우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실시 요령 제27조에 따라, 그리고 H5, H7형 또는 제3호에 따른 높은 폐사율을 보이는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분리된 경우에는 살처분 및 기타 오염물의 폐기, 청소, 소독 등 방역조치 완료 후 발생 농장의 축사 바닥 및 주변 환경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음성일 경우 가축을 재입식할 수 있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이것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시 준수 사항에 대한 학습을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